예, 안녕하세요.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창업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주를 비롯해 전국에 코로나19 2차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않으면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우 처음 하다 보니 방역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30%가 보통 다니다가 와서 책을 구매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안 다니니까 이제 그 매출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근데 식당은 더 하죠. 뭐 앉아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포장만 해서 가야 되니까 훨씬 더 타격이 크죠. 자,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방역대책, 판매대책, 확장대책 등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역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입니다. 현재 전국에 2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죠.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며 착용을 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입장이 불가하다는 걸 문에 써놓으셔야 합니다. 저희 서점 같은 경우 마스크가 없으신 분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증정해서 들어오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라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를 구비하셔서 언제든지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침방으로도 튀지만 많은 경우 손에 묻어서 전달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하셨는데 저희는 추가로 카운터에 투명 칸막이 설치를 통해서 직접적인 비말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효과를 보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고객용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먹거나 마시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때는 반드시 쓰고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 서로 마주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앉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용 접시에 담아 먹고 식당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수저 청결을 확인하며 손 접촉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확장 대책에서는 기존의 매장에서 손님을 받지 않고서 매장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테이크아웃과 배달 방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매장 입구에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테이크아웃으로만 판매를 합니다. 라고 써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먹기를 꺼리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매장에서 식사나 음료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죠. 따라서 매장에서 안전하게 대기를 하다가 식사를 가져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배달이 물량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치킨을 시켰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배달 물량의 폭증과 같이 배달업체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점을 하는 동안 많은 업체들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싼 비용의 보험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그런데 제품의 부피나 무게, 가격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배달을 시키셔야만 한다면 큰 회사보다 이런 여러 회사들을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칙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조리 종사원은 조리 업무에 참여 금지. 수칙 2, 작업 전 올바른 손 씻기와 손 소독하기. 수칙 3, 청결한 복장,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작업 개시. 수칙 4, 작업장 한 2m, 최소 1m 이상 물리적 거리 두기. 수칙 5, 작업 시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하기. 수칙 6, 시설, 기구의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기. 수칙 7, 식당 환경 청결 유지와 소독. 수칙 8, 쓰레기통 청소 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매장들의 경우 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목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따라서 인터넷 매장으로 확대를 하거나 기존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에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중점으로 확장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태가 얼마나 갈지도 얼마나 많이 반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업을 유지하려면 그쪽으로 확장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만들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손님들이 그걸 보시고 구매를 하시지는 않고 그냥 보고 와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홍보를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확진자 방문 시 당시 매장에서 알 수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매장으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식당이라든가 매장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매장과 일반 매장의 경우가 다른데요. 매장을 일단 영업을 중단시키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역국에서 직원이 와서는 확진자의 시간대와 접촉한 사람과 마스크를 벗었는지에 대해 CCTV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접촉이 없었으면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게 확인이 되면 매장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모든 동선상의 매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파가 안 된다는 판단되는 매장의 경우 빠진다고 하네요. 그러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물고 접촉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매장이 공개가 되고 소독을 실시하며 접촉자와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접촉자들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인 경우에도 2주간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고를 내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네, 상황이 참. 일단 상상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업장 내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 대상자, 유승자 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후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합니다. 사업장 내 상황 전파를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 고객 등에 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 위생 관리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상호 접촉 자제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하며 질병관리본부 협조 지원 아래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정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 후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해제 등의 절차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일단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확진된 사람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적을 된 사람을 통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확인이 되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매장을 그냥 열어서 감염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나 시로부터 구상권 청구, 즉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며 만약 무시하고 연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혹시 매장에서 감염된 손님이라도 있다면 그분한테 별도의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시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확진자가 확실히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확인이 됐을 때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